자네 지옥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네. 죄 없는 백성들이 영문도 모른 채 사륙을 당하고 그걸 지켜줘야 할 나라는 도리어 문을 걸어 잠그는 곳. 그곳이 바로 생지옥이지. 그날 새벽 한양의 운종가 시장통은 사람이 흘린 피로 개천이 붉게 물들었네. 시장통은 아비규환이었어. 장사를 준비하던 상인들, 새벽밥을 짓던 아낙네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있었지. 그 한가운데에 괴물이 있었네. 왕의 피를 먹고 거대해진 수건 이씨는 이제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이 아니었어. 두 발로 비틀거하며 섰는데 그 키가 팔척은 되어 보였지. 온몸엔 검은 비늘이 돋아났고 손톱은 나처럼 휘어져 있었어. 크아, 배고파. 간, 싱싱한 간. 괴물이 푸죽간 앞을 지나다 멈췄어. 도마 위에 놓인 소의 간을 집어삼켰지만 성에 차지 않는 듯 뱉어버렸지. 그리고 구석에 숨어 떨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했네. 히히, 여기 있었네? 아가야, 이리 온. 괴물의 손이 아이의 머리채를 낚아채려는 순간 무석이 던진 단검이 괴물의 손등에 꽂혔어. 이 짐승만도 못한 것, 아이에게서 떨어져라. 무석이 헐떡이며 앞을 막아섰네. 괴물이 고개를 돌려 무석을 내려다봤어. 그 눈은 이미 이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시뻘건 화염덩어리 같았지. 그 방해 하지 마. 괴물이 팔을 휘두르자 무석은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좌판에 처박혔어. 갈비뼈가 부러진 듯 숨을 쉴 때마다 격통이 밀려왔지만 무석은 다시 일어났어. 저걸 지금 막지 못하면 해가 뜨고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할 때 대참사가 벌어질 테니까. 하지만 칼도 화살도 통하지 않는 불가사를 도대체 무슨 수로 잡는단 말인가. 그때 무석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네. 무너진 좌판 사이에 굴러다니는 동경구리 거울이었어. 그리고 지난밤 인조가 했던 말이 떠올랐지. 이 약을 먹으면 다시 예전처럼 고와질 것이다. 수건이 씨는 죽기 전 자신의 미모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다고 했어. 어쩌면 아직 그 기억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무석은 도박을 걸기로 했네. 수건마마, 여기를 보시오. 무석이 소리치며 구리 거울을 들어 괴물의 얼굴 앞에 비췄어. 당신의 그 고운 얼굴이 어찌 되었는지 똑똑히 보시오. 괴물이 멈칫했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썩어 문드러진 피부, 튀어나온 송곳니, 짐승처럼 변해버린 흉측한 몰골. 괴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더듬었어. 괴물의 입에서 짐승의 포유가 아닌 여인의 흐느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지. 아니야, 이거 나 아니야. 전하가 예쁘다고 했는데. 괴물은 충격을 받은 듯 뒷걸음질 쳤어. 지금이었다. 놈의 정신이 팔려있는 지금이 유일한 기회였어. 무석은 주변에 널려있던 기름통을 발로 차 괴물에게 끼얹었네. 그리고 옆에 있던 화로의 불씨를 집어 던졌지. 크악! 불길이 괴물의 몸을 휘감았어. 칼에는 끄떡없던 놈이 불에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며 미친 듯이 발광했지. 기름과 뒤엉킨 불은 꺼지지 않고 괴물의 살을 태웠어.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괴물이 비명을 질렀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도 슬펐네. 뜨거워, 아가야, 뜨거워, 우리의 아가. 무석은 멈칫했어. 아가? 괴물은 타들어가는 와중에도 자신의 배를 감싸 쥐고 있었어. 그제야 무석은 보았네. 괴물의 배가 불룩하게 솟아있다는 것을. 그냥 살이 찐 게 아니었어. 수건이 씨는 죽을 당시
임신 중이었던 게야. 왕이 그토록 그녀를 살리려 했던 이유, 단순한 애욕 때문만이 아니었어. 그 뱃속에 왕의 핏줄, 왕자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지. 하지만 반원양의 저주로 인해 뱃속의 태아마저 괴물과 한 몸이 되어버린 비극. 괴물이 사람의 간을 그토록 탐했던 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뱃속에서 굶주리는 아기를 살리기 위한 삐뚤어진 모성애였던 게야.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불길 속에서 괴물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태아를 지키려는 듯 몸을 웅크리고 울부짖었어. 그 모습은 영락없는 어미였지. 무석의 손에서 칼이 스르르 미끄러졌어. 죽여야 할 괴물인데 왜 눈물이 나는 건가? 하지만 이 슬픈 정적을 깨트린 건 말발굽 소리였네. 저놈을 쳐라. 감히 왕손왕순을 헤아려 하다니. 인조가 금군 로여 걸즈를 이끌고 나타났어. 왕의 눈에는 불타고 있는 괴물이 보이지 않는 듯했어. 오직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광기뿐이었지. 물을 부어라. 불을 꺼라. 당장 저놈을 잡아라. 군사들이 달려들어 괴물에게 물을 끼얹고 무석을 포위했어. 불이 꺼지자 검게 그을린 괴물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졌네. 인조는 말에서 뛰어내려 괴물에게 달려갔어. 그리고 흉측하게 변한 괴물의 배에 귀를 갖다 대었지. 오, 아직 뛰고 있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어. 인조는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괴물을 껴안았어.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무석을 바라보았지. 그 눈빛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어. 악마였지. 무석아,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았다. 인조가 손짓했어. 내 그 미장은 듣거라. 이놈이 미쳐서 민가에 불을 지르고 백성들을 죽였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수건마저 죽이려 했다. 당장 이 역정놈의 목을 베어라. 기가 찰 노릇이었지. 괴물이 저지른 학살을 모두 무석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었어. 군사들이 창을 겨누며 무석을 향해 좁혀왔네. 뒤에는 불타는 시장, 앞에는 서슬퍼런 왕의 군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숨을 헐떡이는 슬픈 괴물. 무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 새벽동이 터오고 있었지. 햇살이 비치자 쓰러져 있던 괴물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 햇빛을 받으면 녹아버리는 반원양의 부작용이었지. 안 돼. 해를 가려라. 삿갓으로 가려. 인조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 괴물의 몸이 재처럼 바스라지기 시작했네. 그러자 괴물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인조의 옷자락을 잡았어. 그리고 처음으로 또렷한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지. 전하, 이제 그만 보내주시옵소서. 그것은 괴물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고통 속에 갇혀있던 수건이 씨의 영혼이 내뱉은 마지막 애원이었지. 하지만 왕은 놓지 않았어. 안 된다. 못 간다. 내 아들을 낳고 가라. 왕의 집착이 극에 달한 순간 무석은 결단을 내려야 했어. 자신이 죽더라도 이 지옥을 끝내야 한다고. 무석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화로의 불덩이를 맨손으로 집어들었네.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으며 그는 왕과 괴물이 엉겨 붙어 있는 곳을 향해 돌진했어. 다 같이 지옥으로 가시지요. 자네, 그날 새벽 시장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가? 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 도성 내 시장의 큰 불이 나 민가 100여 채가 소실되고 미친 무관 하나가 난동을 부려 처형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잿더미 속에 묻혀버렸네. 마지막 장, 채오화, 근패.
지워진 기록과 유일한 생존자,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왕은 그날의 비밀을 어떻게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을까?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을 맺으려 하네.